안녕하십니까, 서경진입니다. 오늘은 드멘치아에 대해서 어네토미와 해부의 베이식을 AUIR, Anatomic Understanding Imaging Realization, 해해 연구, 해부를 이해하고 영상으로 구현한다는 목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드멘치아는 클리니컬 디지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에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디지즈도 티피컬한 경우와 림빅 프리다미넌트 알츠하이머, 히포캠펄 스페어링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있고, 또 에이페지아를 주소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프라이머리 프로그레시브 에이페지아, 로고페닉 에이페지아, 시멘틱 바리에이션,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non-프론트 에이페지아가 있고, 프론토 템포랄 로브의 비헤이비얼 바리언트, 픽스, 그리고 모터 뉴런 디지즈를 동반한 질환이 있겠습니다. 또 무브먼트 디스오더가 동반되어 있는 파킨슨 신드롬이나 디멘치아 위드 루이 바디, 그리고 파킨슨 다미넌트 디멘치아 뿐만 아니고 코티코 베이잘 디제네레이션, 프로그레시브 수피리어 뉴클리어 팔시 등이 디멘치아, 즉 인지장애를 나타내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멘치아에서 이미징의 역할은 먼저 원인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럭처, 그 다음에 브레인 내의 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이 환자에 쓰는 바이레터럴 서브듀럴 히마토마가 있었는데 디멘치아 증상을 보였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원인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에이트로피, 리전 스페시픽 패턴으로 디멘치아의 진단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디멘치아는 스몰 베슬 디지즈를 항상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이 스몰 베슬 디지즈의 이밸류에이션도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있어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가 있는 환자에서 이 환자는 프로그레시브 메모리 로스가 있었는데 이 메닌지오마가 있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도 프로그레시브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에 아나플라스틱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 즉 말리그넌트 브레인 튜머로 확진된 예고, 때로는 이런 어큐트 인트라파렌키말 히마토마가 MCI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런 디지즈를 치료를 하면은 MCI 증상은 호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인 외에 에이트로피를 이밸류에이션 할 때는 MR 이미징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미지알 템포럴 에이트로피가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주얼 그레이딩 시스템으로 그레이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 미지알 템포럴 로브 쪽에 그 병변을 평가할 때는 이 마밀라리 바디가 보이는 레벨, 이 레벨에서 평가하시는 게 중요하고, 코로날 T2 웨이트 이미지가 기본적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에서 특히 잘 침범하는 프리큐니오스 부위도 관심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미디얼 템포럴 로브 에이트로피는 그 엔토라이널 콜텍스와 히포캠펄 서큐트가 메모리 펑션의 키롤을 담당하게 되고, 이런 히포캠팔 포메이션은 코누스 암모누스 그리고 덴테이트 자이러스 스리쿨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이 주위에 그 엔토리널 콜텍스와 페루리널 콜텍스가 파라 히포캠팔 자이러스라는 이름으로 있게 됩니다. 이런 구조물들은 3T 루틴 이미징에서 잘 평가를 할 수 있는 영상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누스 암모누스와 덴테이트 자이러스를 볼 수가 있고, 이 스비클럼이 보이고 이 엔토리널 콜텍스가 잘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미지의 발달로, 이미징 기술의 발달과 이미지 기계의 발달로 이런 그 미디얼 템포럴 로브의 에이트로피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디얼 템포럴 로브의 에이트로피는 뉴로 디제너레이션의 지표가 되고, 이것은 아밀로이드 프레이크나 뉴로 필라멘트 탱글이 어큐뮬레이션 되어서 뉴랄과 시냅시스 로스가 일어나고 이 코티컬 에이트로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뉴로 디제너레이션의 얼리 마커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인지들은 제일 먼저 엔토리널 콜텍스 시작해서 히포캠퍼스 잘 인볼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파라, 림빅, 그리고 미디얼 베이잘 템포랄 콜텍스를 인볼브하게 되고, 이 미디얼 템포랄 로브 에이트로피는 뉴로 패থা갈라직 체인지와 코릴레이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정상이고요. 여기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환자의 그림입니다. T1 웨이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이 히포캠퍼스와 엔토리널 콜텍스, 파라리널 콜텍스가 잘 유지되어 있는 소견을 다이어그램과 함께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가 있는 경우에 여기 있는 엔토리널 콜텍스의 에이트로피와 그 다음에 히포캠퍼스 에이트로피로 템포럴 혼의 와이드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진행되면은 페리리널 콜텍스도 같이 에이트로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얼 템포럴 로브를 평가하는 것이 브레인 에이트로피를 평가하는 데서는 중요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디멘치아를 평가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코어링 시스템이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네 가지 잘 알려진 네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티칼 에이트로피 스케일, 앞에서 말씀드린 미디얼 템포럴 로브 에이트로피, 포레이털 로브 에이트로피, 코뎀 스코어를 그러죠. 그 다음 화이트 메타 하이퍼 인텐시티가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티칼 에이트로피 스케일은 이 그레이드 0에서 그레이드 3, 네 단계로 나누었는데 이 0, 1, 2, 3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이고 마일드, 마더레이트, 시비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로는 완전히 그 콜텍스의 볼륨과 벤트리클이 정상이고, 그레이드 3는 시비어 에이트로피로 나이프 블레이드 에이트로피와 벤트리클이 커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레이드 1은 슬사의 오프닝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중간점이 마더레이트가 그레이드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1, 2, 3로 구분하는 경우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그리고 컨센서스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미디얼 템포럴 에이트로피, 쉘텐 선생님이 제안한 스케일인데요. 이것은 5가지 그레이딩, 그레이드 0에서 1, 2, 3, 4까지로 구분되어 있고, 그레이드 1은 정상, 그레이드 4는 어드밴스드 미디얼 템포럴 에이트로피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레이드 1은 보통 병이 시작하는 에이트로피를 느끼는 정도, 그레이드 2는 진행된 것, 그레이드 3는 어드밴스된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쉘텐 선생이 처음 제안한 이런 스케일이 논문을 쓸 때도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쉘텐 선생님은 히포캠팔 포메이션의 하이트와 그 다음에 히포캠퍼스와 브레인스템 사이의 width, 코로이달 피셔의 width, 그 다음 템포럴 혼의 width를 측정을 해서 그레이딩을 했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레이드 0는 다 정상이고, 그레이드 1은 코로이달 피셔가 넓어지는 것이고, 그레이드 2는 코로이달 피셔와 템포럴 혼이 같이 넓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레이드 3는 히포캠퍼스의 하이트가 줄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레이드 4는 시비어한 상태로 가는 것을 그레이드 4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히포캠팔 하이트는 여기서까지 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템포럴 혼,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에트로피가 넓어지는 부위가 여기 코로이달 피셔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아까 평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그 히포캠퍼스와 브레인스템 사이의 넓이를 평가하면 되겠고, 여기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그 다음 세 번째로 히포캠퍼스의 하이트가 줄고, 이게 다 한꺼번에 많이 진행된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TA, 미디얼 템포럴 에이트로피는 다른 GCA나 다른 것보다 더 패톨로직 체인지와 잘 코릴레이션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쉘텐 선생님이 처음 보고할 때 75세 이하에서 스코어 2 이상이면 어브노멀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75세 이상에서는 스코어 3 이상이 어브노멀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스코어 2는 65세, 70세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어 이것을 병적으로 판단하실 때는 임상소견과 반드시 코릴레이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쉘텐 스코어를 측정할 때 루틴으로
버티컬한 이미징을 이용해도 되지만 연구용으로는 이렇게 히포캠퍼스에 퍼펜디큘러한 엑시스를 그림으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엑시알 스캔에서도 이 템포럴, 미디얼 템포럴 에이트로피를 잘 평가할 수 있고 그 쉘텐 스코어나 알츠하이머 디지즈와 노말의 구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쓰는 코로날 T2 웨이트 이미지가 이 히포캄팔 에이트로피나 엔토리널 콜텍스를 보는 비주얼 레이팅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따로 스캔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런 그 히포캠팔 에이트로피는 매우 센시티브하게 병을 찾을 수는 있지만 어떤 병인지 알기는 힘든 그 스페시피시티는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미디얼 템포럴 로브와 프라이탈 로브의 에이트로피, 프론템포럴 디멘치아는 미디얼 템포럴 로브와 프론탈 로브의 에이트로피, 그리고 루이 바디 디멘치아는 템포럴 로브와 옥시피탈 로브의 에이트로피를 주로 보이게 되고 믹스드는 여러 가지들이 합쳐서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에이트로픽 그레이딩 시스템이 제한되는데 그 중에 많이 이용되는 게 프라이탈 에이트로피, 코뎀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라이탈 로브를 세지탈, 엑시알, 코로날 이미징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 그레이딩은 글로벌 콜티칼 에이트로피와 마찬가지로 1, 2, 3 마일드, 마드레이트, 시비어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자세히 보아야 될 부분이 알츠하이머에서 많이 이 프라이탈 로브가 인볼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posterior cingulate sulcus가 넓어지는 것, 그 다음에 프라이트 occipital sulcus가 넓어지고 특히 precuneus가 잘 인볼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프라이탈 로브의 쓸사이드를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 이 표에서 보시면은 이런 쓸사이들이 posterior cingulate sulcus와 precuneus, 그 다음에 parietal sulcus 등이 같이 0에서는 정상이고 1에서는 같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 스페시픽하게 프론토 프라이탈 에이트로피나 프론토 템포럴 디멘치아 혹은 그 루이 바디 디멘치아, 알츠하이머 등을 다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들어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014년에는 이 프론토 프라이탈 에이트로피의 그레이딩을 제안했습니다만은 많이 이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레이딩은 앞으로도 많이 제한될 것으로 생각되고 임상과 잘 코릴레이션 되면 이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컨센수스를 많이 가지는 그레이딩이 페스카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이 페스카 스케일은 화이트 메타의 하이퍼 인텐시티를 주로 플레어 이미지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레이드 0는 정상, 그레이드 1은 펑테이트한 스몰 펑테이트가 보이는 경우, 이 경우에 페리벤트리큘러 화이트 매터는 이 평가에서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레이드 2는 컴플룬트, 즉 이 콩글로머레이션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레이드 3는 심한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드 1은 65세 이하에서 볼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70세 이상에서 그 그레이드 2가 보이면은 업노멀이고 그레이드 3는 병적으로 판단하라고 리포트되어 있으나 이것도 젊은 나이에 가끔씩 보이고 있고 이 에이지가 이런 클리어 컷하게 자르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제카 스케일도 병적인 판단을 하실 때는 클리니컬 코릴레이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MRI에서 비주얼 그레이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펑션을 볼 수 있는 뉴클리어 메디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멘치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FDG PET,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에서는 이런 메타볼리즘이 잘 유지되어 있는데 어드밴스드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는 이 메타볼리즘,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이 뚝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그 센소리 모터 콜텍스가 양측 다
늦게까지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알츠하이머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아밀로이드 업테이크, 플로 베타벤 스캔이죠. 이것은 콜텍스, 세레브럴 콜텍스의 이 아밀로이드를 보는 것인데, 화이트 매터에는 이렇게 업테이크가 되지만 그레이 매터는 업테이크 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세레벨룸에서는 늦게까지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더라도 늦게까지 이 콜텍스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레브룸을 평가할 때 세레벨룸의 콜텍스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파킨슨이 있는 경우에 도파민 트랜스포트 이미징을 많이 스캔하는데, 이 파킨슨이 없는 경우에 여기 카우데이트 뉴클리어스와 푸테이먼에 아주 정상적으로 시메트릭하는 모양으로 업테이크가 되지만, 이런 도파민 장애가 트랜스포트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양쪽에 에시메트릭하게 업테이크가 떨어진 소견을 보면서 이 병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우 프로테인 이미지를 하게 되는데, 타우 프로테인은 노멀에서는 이렇게 다트로 스캐터들하게 보이지만 이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가 있는 환자에서 abnormal radio trace가 right parietal lobe에 많이 업데이트된 것을 보고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기준으로 뉴로 디제너티브 디지즈를 살펴보겠는데, 먼저 패소피지올로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어큐뮬레이션을 보이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 디지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그 셀 바깥쪽에 아밀로이드, 엑스트라셀룰러 아밀로이드 어큐뮬레이션도 있지만 베슬 주위로 이런 그 아밀로이드가 많이 침착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알파 시니클레인 어큐뮬레이션은 디멘치아 with 루이 바디 혹은 파킨슨 디지즈, 멀티플 시스테믹 에트로피에서 볼 수 있는 소견이고, 이것은 이 알파 시니클레인이 셀 내에 업테이크 된 것을 루이 바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이 바디 디멘치아. 그 다음에 타우패티, 필라멘트 탱글이 이렇게 노멀하게 보이는 경우가 프론트 템포럴 디멘치아 디제너레이션, 같은 말이죠. 코티코 베이잘 디제너레이션, 프로그레시브 수프레뉴클레 팔시가 이 범주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드멘치아의 가장 흔한 타입이고, 드멘치아라고 하는 것은 인지장애로 인해서 데일리 라이프,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65세 이상에서 5%라고 하니 굉장히 많은 숫자의 환자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타 아밀로이드 플레이크의 침착으로 일어나고, 또 타우 프로테인의 미스폴딩 때문에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 타우 프로테인은 미스폴딩은 이 브레이커 선생님이 그 스테이징 시스템을 했는데 이 판독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 이미징은 코로날 T2A 이미지에서 미디얼 템포럴 로브의 엔토리널 콜텍스와 히포캠퍼스, 파라리널 콜텍스가 먼저 와이드닝, 에이트로피가 와서 이 시스턴과 혼의, 템포럴 혼의 와이드닝이 보이고, 프라이탈 로브의 에이트로피가 보이는 전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 브락 타우 시스템이 알츠하이머에서는 이 프리클리니컬, 프로드로멀, 클리니컬 이렇게 보시면은, 먼저 프리클리니컬은 여기에 있는 그 엔토리널 콜텍스와 히포캠퍼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드로멀 진행이 되면은 여기 있는 림빅 시스템 쪽으로 가고, 마지막에 어드밴스 스테이지에서 이 네오콜텍스, 콜텍스 쪽을 인볼브하는 코로나를 뷰에서 보는, 그 다음에 이 콜티컬 스페이스를 봤을 때 그 페라사이탈에서 보는 림빅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시스템을 가기 때문에 제일 early stage에서부터는 이렇게 미디얼 템포럴 로브와 그 다음에는 림빅 시스템, 그 다음 콜텍스를 보는 그런 판독 순서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MR 이미징을 살펴보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토리널 콜텍스와 히포캠퍼스의 에이트로피가 보이고, 진행되면서 파라히포캠팔 자이러스와 그 중에서 스피클럼과 코너스 암모너스 원 에리아가 잘 인볼브됩니다. 그리고 프라이탈 코티칼 에이트로피, 특히 프리큐네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코르푸스 캘로즘의 포스테리어 포션의 에이트로피가
여기가 프라이탈 로브니까요. 잘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펫 이미지에서는 MR에서 볼 수 있는 소견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요. 프라이터 템포랄리즘, 그리고 프리큐네우스, 그리고 포스티리어 싱귤레이트 자이러스의 에이트로피, 메타볼리즘이 뚝 떨어졌지만 여기 있는 센소리 프론탈 러브와 센소리 모터, 그리고 옥시피탈 쪽에는 그 펑션이 메타볼리즘이 살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MR 이미지와 그 펫 이미지, 그리고 플로베타벤을 같이 놓고 보면은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미디얼 템포럴 로브의 에이트로피, 프라이탈 로브의 에이트로피를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프라이탈 로브와 그 다음에 이 콜텍스의 아밀로이드 업테이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그 센소리 모터 콜텍스와 옥시피탈 로브의 펑션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프로베타벤의 아밀로이드 스캔을 살펴보면은 이 아밀로이드 스캔은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환자에서 보시면은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있는데 이 세레브럴 콜텍스가 업테이크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레벨룸의 콜텍스는 아밀로이드 침착이 일어나지 않거나 아주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세레브럴 콜텍스를 판단하시면 업테이크가 많이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병변은 MRI에서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특히 3T 이미지에서 그 susceptibility weight 이미지에서 이런 다트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세레브룸에는 많이 나타나지만 세레벨룸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그 SWI에서 아밀로이드를 찾는 경우에 이것을 CAA, Cerebral Amyloid Angiopathy로 판단하고 이 그레이딩을 또 따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밀로이드를 보는 데는 아밀로이드 스캔이 제일 스페시픽하지만 MRI로서도 아밀로이드의 업테이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징들은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이 코그니티브 노멀인 경우에 이렇게 이미징에서도 정상이 나오지만 얼리 스테이지의 이미징에서 어브노멀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진행된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알츠하이머의 치료는 그 완치약은 발견되고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많은 약들이 지금 연구와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일찍 치료하게 되면은 이런 마지막 단계에 가는 어드밴스 스테이지를 늦춰주는 그런 치료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치료하지 않은 경우와 치료했는 경우에는 확실히 다른 임상 경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이미징은 early 스테이지의 MCI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디멘치아가 있는 경우에 치료를 했지만 요즘은 MCI에서부터 치료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때 언제 치료를 시작하고 어떤 약을 써야 될지는 좀 더 연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루이 바디 디멘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이 바디 디멘치아는 두 번째로 흔한 약 한 20% 정도의 그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루이 바디의 어그리게이션을 보이는데 이 파킨슨 디지즈와 함께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파 시뉴크레인의 미스폴딩에 의한 것이고, 이 루이 바디 어그리게이션의 브락 스테이징은 비교적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뒤에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루이 바디 디멘치아는 파킨슨이 50% 정도 오고 또 옥시피탈 로브를 잘 인볼브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주얼 할루시네이션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GIT의 가스트로인테스티널 트랙트에 루이 바디가 디포지션 되기 때문에 가스트로인테스티널 심텀과 안티사이코틱 드러그의 센시티브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루이 바디 어그리게이션의 브락 시스템은 이 밑에서부터 폰스, 미드브레인, 그리고 림빅 시스템을 침범하고 그 다음에 수프라텐토리얼의 네오콜텍스를 인볼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볼브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서브스탄티아 나이그라와 베잘 갱글리아의 도파민 너직 뉴런을 파괴하는 장애를 일으킨 병변이 되겠습니다. MR 이미징에서는 이 옥시피탈 로브와
템포럴 로브 에이트로피를 보이지만 이런 미지한 템포럴 로브 에이트로피는 알츠하이머나 그다음 알츠하이머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지게 되고 특히 히포캠퍼스의 에이트로픽 시비리티는 알츠하이머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미드 브레인에서 이 서브스탄티아 나이그라 위치에서 어브노말리티를 보이게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새 모양으로 꼬리가 있어야 되지만 여기 나이그로솜 원의 위치 레드 뉴크리오스 바로 직하방 라데랄 쪽에 있는 여기가 나이그로솜이 있는 위치죠. 이게 그 시그널이 바뀌는 즉 장애가 있는 경우에 absent swallow tail sign이라고 이런 경우에는 도파민에 장애가 있는 것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환자에게 그 FDG를 하게 되면은 옥시피탈 로브의 에이트로피가 있으면서 액티비티가 확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알츠하이머 디지즈와 다르게 이 포스테리어 싱귤레이트 자이러스가 유지되어 있는데 이것을 싱귤레이트 아일랜드 사인이라 그러고 알츠하이머와 감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디멘치아 위드 루이 바디는 옥시피탈 로브의 에이트로피 혹은 메타볼리즘이 떨어지지만 이 뒤쪽에 있는 포스테리어 싱귤레이트 자이러스는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는 것이 루이 바디 디멘치아의 특징이고 알츠하이머와 감별점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것은 그 도파민의 트랜스포터 장애를 보는 아이오프로펜 스펙트를 함으로써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은 정상 업테이크 모양을 보입니다만은 왼쪽에는 도파민 업테이크가 되지 않는 배절 갱글리아의 모습을 보이고 특히 여기 프테이머는 업테이크가 전혀 되지 않고 카우데 뉴크리어스만 업테이크된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드에서 이 옥시피탈 쪽에 업테이크가 뚝 떨어진 걸 봄으로 해서 디멘치아 with 루이 바디를 서제션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프론토 템포랄 디멘치아는 이 프론탈 로브와 템포럴 로브의 디스트럭션을 보이고 픽스 디지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것은 젊은 나이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오기 때문에 65세 이하에서는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많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브노멀 타우 프로테인에 의한 병변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이 템포럴 로브와 이 프론탈 로브 이 XR에서 보시면 프론탈 로브 쪽으로 에이트로피가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런 프론토 템포랄 디멘치아는 헤테로지너스한 패밀리 그룹으로서 프론탈과 템포럴 로브를 인볼브 하지만 이런 환자들은 뮤테이션 지인의 뮤테이션을 보는 것으로 확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MR 이미징은 프론탈과 템포럴 로브의 에이트로피를 보이게 되고 특히 이 프론탈 로브의 그 에이트로피는 아주 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나이프 like 자이라를 보는 영상 속은 MRI 소견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FDG 펫에서는 프론탈 로브와 템포럴 로브의 액티비티는 떨어지지만 비교적 알츠하이머에서 잘 인볼브하는 프리큐니오스 그 다음에 루이 바디 디멘치아에서 보이는 옥시피탈 로브 쪽에는 메타볼리즘이 비교적 유지되어 있는 소견으로 감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프론템포럴 디멘치아는 여러 가지 그룹이 있지만 그 중에서 behavioral variant가 가장 흔하고 이것은 behavioral change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bilateral frontal temporal volume loss를 보이지만 특히 right side에 이 dominant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semantic dementia는 TAR DNA binding protein pathology가 병변이고 이것은 behavioral change뿐만 아니라 language comprehension에 어려움이 있는 심통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bilateral temporal volume loss를 보이지만 frontal lobe 에이트로피는 다른 형태에 비해서는 에이트로피가 없는 적은 소견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레시브 non-fluent aphazia는 타우패티고 이것은 랭귀지 아웃풋의 디소더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이라테럴 프론탈과 템포럴 볼륨 노스가 있지만 레프트 사이드에 더 다미넌트한 소견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디멘치아를 일으키는 병변 외에 다른 디멘팅 디스오더로서는 노멀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루스, 크루츠펠트 제이컵 디지즈, 파킨슨 플러스 디지즈가 있고, 이 멀티플 시스테믹 에이트로피, 코티코 베잘 디제네레이션, 프로그레시브 수프렌두클러 팔시가 파킨슨 플러스 디지즈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DWI 확산 강조 영상에서 이렇게 콜텍스에 꾸불꾸불하게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가 여러 군데 나타날 때 이런 경우에 크로스펠드 제이컵 디지즈를 의심할 수 있고, 이 디멘치아가 래피드 프로그레션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이 시그널이 여러 가지 여러 군데서 보이는 것을 코티컬 리본 사인이라 그러고, 이런 경우에는 CSF에서 어브노멀 프로테인으로 CJD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달라무스의 불비나의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는 불비나 사인 혹은 하키 스틱 사인을 보이면 CJD를 서제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가 가능한 디멘치아 중에 하나가 이 노멀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루스인데요. 이것은 특징적인 트라이드가 있죠. Insidious onset of dementia, gait disturbance, urinary incontinence. 한 5% 정도의 디멘치아라고 하고, 이건 70세 남자에서 세 가지 트라이드를 함께 다 보였던 환자고, 이것은 노멀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루스로 확진된 예입니다. 이런 트라이드를, 심점 트라이드를 보이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호몽쿨러스, 사람의 이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 호몽쿨러스라고 명명을 하는데, 이 보면 미디얼 쪽에, 이 프론탈 로브의 미디얼 쪽에 다리가 있고 이 블레드 쪽이 이쪽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멀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루스가 있으면은 이쪽 부위에 많은 장애를 받기 때문에 게이트 디스터번스, 그다음 유리나리 인컨티넨스, 그리고 디멘치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노멀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루스를 이미징으로만 진단하기엔 만만치 않은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징 이벨리에이션에 제한이 있습니다. 에반스 인덱스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브레인의 제일 넓은 부위보다 이 프론탈 혼이 30%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이 켈로잘 앵글, 보통 100도쯤 되는데 이 켈로잘 앵글이 좁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시, 디스프로포네이티드 인나지드 스바르콘 스페이스 하이드로세팔루스. 그래서 하이드로세팔루스에 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스바르콘 스페이스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것. 이 이제 대시가 노멀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루스의 영상 소견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는, CSF의 플로는 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T2의 이미지에서 플로 보이드 시그널이 진단에 도움을 주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리벤트리큘러 헤일로, 그 다음에 CSF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해서 노멀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루스를 의심할 수 있고, 확진은 뉴클레 메디신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파킨슨 플러스 디지즈는 멀티플 시스테믹 에이트로피와 그 다음 프로그레시브 수프라뉴클레어 팔시, 그리고 코티코 베잘 디제네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멀티플 시스테믹 에이트로피는 멀티플한 시스템의 에이트로피인데, 이 시스템이 폰스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폰스와 세레벨룸, 그 다음 폰스 앞 내려가는 브레인스템으로 내려가는 피라미달과 엑스트라 피라미달, 그리고 오토노믹 디스오더가 같이 오는 것이고, 그런 것들 중에서 올리보 폰토 세레베랄 에이트로피, 올리브가 이게 피라미달 트릭이죠. 그래서 세레벨룸과 그 다음에 폰스, 그 다음에 이 피라미달 트랙트의 장애가 오는 경우고, 스트리토 니그랄 에이트로피는 푸테이먼, 즉 스트레이툼 베잘 갱그리아와 폰타인 베이스 에이트로피 오는 경우, 그리고 오토노믹 디스오더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를 샤이 데걸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는 멀티플 시스템 에이트로피의 세레벨랄 타입으로, 세레벨룸 에이트로피뿐만 아니고 여기 폰스의 에이트로피가 와서 여기 십자 모양의 이걸 핫 크로스번, 영국의 기념일날 구워서 먹는 빵이라고 하는데, 이런 핫 크로스번 사인을 보일 때 이 폰스의 에이트로피를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수프라 뉴클리어 팔시는 진행되는 뉴클리어스 위쪽의 팔시인데, 이 뉴클리어스는 이 콜리큘러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미드 브레인의 콜리큘러스, 특히 수필 콜리큘러스가 이 콜리큘러스의 명칭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팔스가 오면은 이 볼티칼, 아이 볼티칼 무브먼트의 디피컬티를 보게 됩니다. 주로 미드 브레인의 에이트로피를 보이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미드 브레인의 앞쪽이 이렇게 띵하고 벌새 총 모양으로 보인다고 해서 허밍볼드 사인, 그리고 이것이 위축이 되면서 나팔꽃처럼 보인다고 해서 모닝 글로리 사인, 그리고 이 라테랄 쪽에 에이트로피가 오면은 이 미키 마우스 사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런 사인들이 많이 나오고 이름들이 이상한 게 붙는 것은 진단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드브레인 에이트로피뿐만 아니고 수프라세레벨랄 페든클, 그 다음에 프론탈 프라이탈 콜텍스의 에이트로피를 동반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멘치아를 동반하는 그리고 무브먼트 디소더를 같이 가지는 코티코 베이잘 디제너레이션인데요. 이 코티코는 세레브럴 콜텍스와 베이잘 갱그리아의 디제너레이션을 보이는 병입니다. 림 아프락시아 에피지아, 그 다음에 베이잘 갱그리아의 피처로는 그 리지디티, 시메트릭 림이 리지디티, 브라디카이네지아 등을 보이고 타오패티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프론탈과 프라이탈의 에이트로피가 있는데 에이시메트릭하게 오게 되고 특히 프라이탈 로브 에이트로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베이잘 갱그리아, 스트리톤 다이그럴 디제너레이션, 미드브레인까지 이 에이트로피가 같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 이름대로 이 히포캠푸스는 비교적 에이트로피를 나타내지 않는 것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브먼트 디소더를 동반하는 디멘치아를 소개드렸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가장 흔한 것은 이 베스큘라 디멘치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리니컬 디멘치아 중에 자주 보는 것인데 이것은 멀티플 이스케믹 임팩트로 이 화이트 메타의 디제너레이션이 서브코티칼까지 이렇게 익스텐션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팻 이미지에서 보면은 이런 브레인의 펑션들이, 메타볼리즘들이 확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빈 스웸글 디지라고 했지만 이 서브코티칼 아테리오스클로틱 엔세팔로패시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베스큘라 디멘치아는 이 베스큘라 인설트에 의한 엔세팔로말레이시아나 헤모리지, 그리고 이런 에이트로피에 의한 벤트리큘과 설 사이에 와이드닝을 보이게 되고 팻 이미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신 대로 메타볼리즘이 뚝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멘치아를 일으키는 질환들은 스몰 베슬 디지즈와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MR 바이오마커의 기준으로 판독을 첨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브레인 에이트로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GCA, MTA, 프라이탈 에이트로피를 쓰시면 되겠고, 화이트 메타 하이퍼 인텐시티는 파지카 스케일, 그리고 이 DWR 확산 강조 영상에서 임파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T2A 이미지나 플레어에서 이 라큠 혹은 페리베스큘라 스페이스 그러니까 넓어진지 안 넓어진지를 기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SWI나 그레디언트 에코에서 이 마이크로 블리딩의 여부를 이야기하고, 특히 이 코티칼 슈퍼피셜 시데로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프리비어스 블리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만약에 혈류를 좋게 하거나 아니면은 엠볼리즘을 없애는 약을 쓸 때 리브리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기계가 좋아짐으로 해서 이 세레브럴 코티칼 마이크로 인파악이 진단되는 경우, 특히 3테슬라, 7테슬라에서는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평가할 수 있으면은 이 8가지를 함께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디멘치아는 치료약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약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알츠하이머나 루이 바디 프론템포럴 디멘치아를 중심으로 디멘팅 디소더를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심톰이 나타나지만 특히 미디얼 템포럴의 엔토리널 콜텍스와 히포캠푸스를 평가를 하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전에 이런 예방이 지금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치매 예방은 진인사 대천명, 이것은 대한신경과학계의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고고고를 붙여봤습니다. 진땀나게 운동하라, 인정사정 없이 담배 끊어라,
사회활동 많이 하라. 대내활동 활발하게 하라.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마라.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하라. 진인사 대천명.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없애라. 고고고. 진인사 대천명 고고고. 감사합니다.